외국의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맨 왼쪽 런던 한번 보실까요? 그레이터 런던의 이런 흡입력이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8개 도시가 뭉쳤습니다. 시티 리전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 리전, 리버풀 시티 리전. 그래서 맨체스터 시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시들을 갖다가 같이 모아서 같이 공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긴 산업 계획도 하고 일자리 계획도 하고 주택 계획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권이 통으로 묶여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역에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싹트고 있고요. 좀 더 중요하게는 그런 대도시권이 이런 영국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앙정부가 잡고 있던 권한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대도시도 발전시키고 또 협상을 통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권한도 이양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웃나라 일본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쿄권이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위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간사이 지역에서 12개의 지자체가 연합을 했습니다. 도쿄권이 통으로 발전하면서 이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제2의 수도권을 표방하면서 수도권, 도쿄권에 대응하는 거대 지역을 구축해야겠다. 거대 지역 내에 거점 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여기에 산업계획이 일자리 계획과 또 맞물리겠죠. 교통계획 등등, 그 다음에 방제계획, 그 다음에 환경계획 이런 등등을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서 더 이상 인구 유출이 없도록 뭔가 공간계획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하위 지자체 단위는 커뮌입니다. 이 커뮌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보다 훨씬 적은 단위도 있고 큰 단위도 있지만 적은 단위의 커뮌이 많습니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통합적 시각이 필요한 광역행정에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뭉치기 시작합니다. 메트로폴로 해가지고 이런 커뮌들을 뭉쳐서 메트로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토의 균형 발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역대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 그리고 엄청난 재원을 썼다라는 것.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이렇게 막지 못하는가? 저는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기능적으로 연계된 슈퍼 메가 리전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수도권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참 힘든 상황. 수도권이 경쟁의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니라 옆 지자체가 경쟁인 상황. 그래서 제대로 된 인프라 계획, 교통 계획을 할 수 없고 산업 생태계, 아주 광역적 산업 생태계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낭비적 경쟁, 출혈적 경쟁이 생겼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를 조금 더 광역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운동장이 너무나 크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광역 단위에 대한 계획은 지역 스스로 세우되 실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역에서 세운 계획들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광역 단위의 공간 계획은 정부의 어떤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소생활권, 광역권 내에서의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보다 우리 광역 단위의 힘을 더 실어주고 또 권한을 이양하고 또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렇게 권한을 이양받은, 그다음에 재원을 이양받은 이런 광역 단위에서 그 내부의 소생활권 단위의 균형 발전을 지자체 중심으로 짜나가는 어떤 그런 공간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간 계획에 관련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공간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전 국토를 보면요, 대도시권이라는 아주 큰 광역 권역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권 내에도 여러 거점이 존재한다라는 것, 대도시권 내 가장 큰 위계를 가지는 거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중소도시의 거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농어촌 거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 거점은 어느 거점이 조금 더 위치가 높고 또 어떤 것들은 지위가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상생하는 개념이고요,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냥 거점이고요, 또 이 거점별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요,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을 공간을 저희가 잘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그 공간간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서 교통 연계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공간 균형의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도권이 슈퍼 메가시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방이 가진 유일한 어떤 그런 수단,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 한두 시간 생활권 내로 큰 광역권을 묶어내는 것, 그래서 자족적인 공간 구조를 갖추는 것, 이게 저희가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은 대도시권 거점이 있고요, 중소도시 거점이 있고요, 농어촌 거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거점들을 연계해서 국토 전반의 균형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은, 연계와 협력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철도를 제대로 깔 수 없습니다. 광역도로를 제대로 깔 수 없습니다. 공항을 적절한 위치에, 효율적인 위치에 깔 수가 없습니다. 화장장 계획도 어렵습니다. 소각장 계획도 어렵습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요거와 더불어 산업생태계, 그다음에 앵커기업 유치 등등 이런 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아니라 연계된 지자체가 같이 큰 그림을 보고 뭔가 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공간적 그릇을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중간에 거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거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변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거점이 발전하는 방식은요, 주변의 인구를 흡입하고, 특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거점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인구를 흡입한다는 얘기는 주변 지역의 인구가 거점으로 모인다라는 얘기고요, 산업,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거점은 주변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주변 지역과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의 성장은 주변 지역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가능했던 그런 거다라는 거, 이런 연대 책임감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만약 연대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은 저는 도덕적 의무감을 방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대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감을 방해했던, 이거를 가지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제도적 허들이 있습니다. 그 허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선 행정구역이었습니다. 행정구역만 딱 설정이 되면은 그 주변은 그 주변 지역 행정구역과 갈린 그 주변 지역과는 경쟁해야 되는 상황. 옆 지자체가 조금 더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옆 지자체로 도로가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지금 이 지자체는 뭐 단체장의 표가 떨어진다든가 지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어떤 구조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대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감을 같이 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적으로 보는 공간을 광역적으로 보는, 왜냐하면은 인구가 쏠리는 지역과 인구가 희박해지는 지역은 사실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된 개념이기 때문에 광역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 이런 두 가지에 기반한 상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저희가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들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생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 저희 도시계획 기법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법에는요, 거점에서 개발 사업이 일어나거나 거점을 키우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개발이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개발이익은 거점만의 개발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거점 지역과 그 거점 지역으로 크게 영향받는 지역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보는 결합개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구역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나의 구역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를 이렇게 인구가 희박해지는 지역, 그 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정말 잘 나가고 여기를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많은 지역, 이 두 지역을 묶어서 교차 보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지자체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자체를 뛰어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도적 개편을 통해서 보다 광역적으로 이런 교차 보존 방식의 여러 사업들을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상생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서 비수도권으로 이런 기금을 이렇게 좀 넘기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 액수가 많지 않고 이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그렇게 깊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문제, 공생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이런 기금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이런 비수도권 내에서도 큰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과 비거점 지역에 상생 기금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좀 제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서울의 모든 구가 다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에 서울 일자리에 3분의 1이 쏠려 있습니다.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거기에 주택 수요, 그러니까 잠재적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걷다 보면은 이런 강남 3구에서 엄청난 액수가 걷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를 통해서 그 지자체는, 기초지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행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 인구가 또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재산세의 반을 서울시 공동파수로 놓고 이거를 나누기 25로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하나의 어떤 우리의 철학, 거점의 발전은 주변 지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때 우리는 상생하는 국토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광역권 내에서도 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강연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수도권은 더욱 강력한 슈퍼 메가시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연계와 협력을 통해 뭉쳐야 합니다. 이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지방에 있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공간에도 연대의 책임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와 인구가 국토의 거점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뭉치고 연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거점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겁니다. 거점의 성장은 주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연대의 책임을 갖습니다. 책임을 소홀히 하면 도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마강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